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소년이 두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어요. 유석은 멈칫했어요. 평범한 신용카드였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이 카드는 정말 중요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간절함으로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카드는 세상의 전부구나. 선생님, 제발요. 그 순간 유석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공허했던 마음에 금이 갔어요. 알았어. 엄마 꼭 살릴게. 한 장의 카드, 한 아이의 눈물, 그리고 한 사람의 각성.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초등학교 1학년 준서가 학교 정문을 나섰어요. 8살 준서의 가방은 작은 몸에 비해 너무 컸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준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침에 엄마가 아파 보여서 얼른 집에 가야 했거든요. 엄마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준서가 밝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늘 우리 아들 왔어? 라며 반겨주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준서는 신발을 벗으며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엄마.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준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던 밥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방 쪽으로 뛰어가려던 순간 준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실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계신 엄마를 발견한 거예요. 엄마. 준서가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어깨를 흔들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성혜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준서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엄마 제발. 8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는 울면서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옆집 슈퍼로 가야 했거든요. 아저씨, 아저씨. 준서가 슈퍼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안 일어나요. 슈퍼 사장님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준서의 얼굴을 본 순간 사장님은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준서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준서는 엄마 곁에 앉아 계속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엄마, 구급차 온대요.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준서는 엄마께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대답은 안 하셔도 들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옆으로 비켜섰어요. 대원들이 엄마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같이 타시죠? 저요, 제가 보호자예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급대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준서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지만 준서는 엄마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곧 병원 도착해요. 선생님이 엄마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한강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가고 기계 소리가 울렸어요. 준서는 엄마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준서는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작은 몸이 긴 의자에 앉으니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준서는 다리를 흔들흔들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가방을 열어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붕어빵 사려고 모았던 1,000원짜리 3장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엄마 약 살 수 있을까? 그때 준서는 생각났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것을요. 준서는 가방 제일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빠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서에게 보여주셨던 그 카드였죠. 준서야, 이거 봐. 이 카드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쓰는 거야. 알겠지? 아빠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준서는 카드를 꺼내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지금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에요, 아빠.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김유석이었죠. 준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선생님, 유석이 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어린 얼굴, 떨리는 작은 어깨. 너가 환자 보호자인 거야? 네, 제가 저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우리 엄마 괜찮아지시는 거죠? 선생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죠? 유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차트를 보았습니다. 심장 질환 환자, 경제적 어려움 추정, 보호자는 미성년 아들뿐. 수술을 해야 해. 비용은? 저 있어요. 준서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작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요. 이거 받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요, 선생님. 준서는 카드를 유석에게 내밀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마지막 것, 세상의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카드를요.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유석은 카드를 받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준서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어요. 어린아이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카드를 내민 손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유석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카드는 희망 그 자체였던 거예요. 1년 전 가을, 준선의 집 식탁은 늘 따뜻했어요. 자,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엄마 성희가 준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아빠 재훈이 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준서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오늘요? 구구단 배웠어요. 준서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서는 7살이었어요.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죠. 그래, 그럼 아빠가 문제 낼게 맞춰봐. 2는 4, 5, 우리 아들 똑똑한데? 아빠가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준서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여보, 밥 시켰어요. 준서 내려놓고 어서 드세요. 알았어, 알았어. 가족 셋이 둘러앉은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이 준서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빠가 준서를 데리고 마트에 가셨어요.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죠. 준서야, 오늘 뭐 사줄까? 과자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아빠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준서가 그걸 보며 물었죠. 아빠, 그게 뭐예요? 이거 신용카드야. 신용카드요? 이걸로 물건값을 내는 거야. 아빠가 카드를 기계에 찍으셨습니다. 삑 소리가 났어요. 준서는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와, 신기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준서가 아빠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 카드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아빠가 준서를 내려다보며 웃으셨어요. 하하,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이 카드는 중요한 곳에 쓰는 거야.
중요한 곳이요? 응.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거지. 함부로 막 쓰면 안 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7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그 카드는 정말 중요할 때 쓰면 되는구나. 그럼 뭐든지 해결되는 거겠지? 며칠 후, 준서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웠습니다. 친구 장난감을 실수로 망가뜨린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고, 아빠가 유치원에 오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새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친구 엄마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구점에 들러 똑같은 장난감을 사셨습니다. 계산할 때도 그 카드를 쓰셨어요.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카드는 대단해. 문제가 생기면 저걸로 해결할 수 있어. 저녁 식사 때 아빠가 준서에게 말씀하셨어요. 준서야, 친구 장난감 부숴서 미안하다고 했지? 네, 죄송해요, 아빠.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빠가 준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준서야, 아빠가 오늘 카드 쓴 거 봤지? 그것도 함부로 쓰면 안 돼.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아빠. 준서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서 머릿속에는 카드는 정말 필요할 때 쓰면 뭐든 해결된다는 생각만 남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빠가 준서 숙제를 봐주셨어요. 거실 바닥에 책을 펴놓고 나란히 앉았죠. 준서야, 여기 봐. 이렇게 쓰는 거야. 와, 아빠 글씨 예쁘다. 아빠가 준서 공책에 또박또박 글자를 써주셨습니다. 준서는 그 옆에 따라 썼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아빠는 칭찬해 주셨죠. 우리 아들 잘한다. 이제 곧 아빠보다 잘 쓰겠는데?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가끔 가슴을 짚으셨어요. 심장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할게. 들어가서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것만 하면 돼요. 천천히 해. 쉬엄쉬엄. 아빠가 엄마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이가 좋구나. 그런데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 아빠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준서는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엄마가 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서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 소리에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혹시 이재훈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뒤의 말은 엄마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준서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현관에서 울고 계셨어요. 경찰관 아저씨들이 엄마를 부축하고 있었죠. 엄마. 준서가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준서를 꼭 안았어요. 엄마 품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준서야.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빠는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범인은 술 취한 채 도망쳤다가 나중에 잡혔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 영정 앞에서 준서는 계속 불렀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엄마는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고지서만 쌓여갔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월세. 아빠가 모아두신 돈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준서는 어느 날 아빠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 그 카드가 있었죠. 아빠가 늘 쓰시던 그 카드. 준서는 카드를 꺼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거라고 했지? 준서는 카드를 자기 가방 제일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이걸 쓸 거야. 그럼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다시 현재로 돌아와 김유석은 퇴근 후 집으로 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보였죠. 유석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카드를 내미는 작은 손, 눈물로 젖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 선생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유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해먹을 기운도 없었어요. 유석은 휴대폰으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어요. 유석은 상자를 열고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치킨을 먹었죠. 그 아이는 오늘 뭘 좀 먹었으려나. 준서가 또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혼자 앉아있던 그 작은 모습이요. 유석은 치킨을 더 먹지 못하고 상자를 닫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수 한 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유석의 삶은 늘 이랬어요. 의미 없는 하루하루. 환자를 보고 집에 와서 배달 음식을 먹고 잠들고 다시 출근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장인 아버지는 늘 차갑게 대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유석이 의사가 된 건 부모님 뜻이었습니다. 유석 자신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왜 나는 의사가 됐을까? 유석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서가 보였어요. 카드를 내미는 그 손이 자꾸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유석은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었거든요. 강성애의 차트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심장 판막 문제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어요.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했죠. 유석은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행정팀으로 갔어요. 이 환자 수술비요.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팀 직원이 놀란 눈으로 유석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이요? 왜요? 그냥요.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부탁합니다. 유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직원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전날 유석은 성애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는 준서가 엄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준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성애도 유석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겠죠? 성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석이 손을 저었어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서야, 잠깐만 나가 있을래?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준서가 나가고 난 후 성희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면? 걱정 마세요. 병원 복지 혜택으로 처리됐어요. 유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정말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석이 병실 밖으로 나오자 준서가 유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유석은 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손끝에서 전해졌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유석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잘해야 해. 꼭 살려야 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성혜가 마취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유석은 집도의 선생님을 보조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어요. 유석은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준서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석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수술은 잘 끝났어. 이제 괜찮을 거야. 준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서가 유석에게 90도로 인사했어요. 작은 몸이 깊게 숙여졌죠. 유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성혜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유석은 회진을 돌며 들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성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서는 엄마 침대 옆에 의자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석이 준서를 보며 말했어요. 준서야, 너 그때 카드 줬지?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석은 주머니에서 그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 잘 결제됐어. 돌려줄게.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이걸로 결제된 거예요? 응. 네가 준 카드로 다 처리했어. 준서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소중히 쥐었어요. 와, 아빠 카드 진짜 대단한데요. 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석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유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유석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유석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석은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응, 무슨 일이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유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왜?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오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성혜는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됐어요.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준서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가방을 맨 채 복도를 뛰어와 엄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왔어? 학교는 재미있었어? 성혜가 침대에 누운 채 준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준서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준서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어머, 우리 아들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성혜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서는 병실 옆간이 의자를 펼쳐 앉았어요. 가방에서 숙제를 꺼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준서야, 배 안 고파?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나중에 먹을래요. 준서는 연필을 쥐고
공책에 글자를 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저녁 7시쯤 유석이 회진을 돌다가 성의 병실에 들렀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준서가 엄마 침대 옆에서 조는 게 보였습니다. 공책을 펼쳐놓은 채로요. 유석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복도를 걷다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저녁도 안 먹었겠네. 유석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올라갔죠.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준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준서야, 저녁 먹었어?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석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배고프겠다. 감사합니다. 준서가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어요.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금세 반이 없어졌어요. 유석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석은 저녁마다 준서를 챙겼어요. 회진이 끝나면 구내식당에서 준서 목까지 식사를 챙겼습니다. 준서야, 이거 먹자. 유석이 식판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준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선생님도 저랑 같이 드세요? 응, 나도 배고프거든. 두 사람은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준서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유석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서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저 친구 많아요. 그래,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야? 민수요. 민수는 저랑 같은 반이에요. 준서가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준서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유석은 준서 신발을 봤어요.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발가락 부분이 해져서 구멍이 날 것 같았어요. 저 신발로 매일 학교 가고 병원까지 오는구나. 유석은 퇴근길에 신발 가게에 들렀습니다. 준서 또래 아이들이 신는 운동화를 골랐어요. 파란색에 흰색 줄이 들어간 예쁜 신발이었죠. 다음 날 유석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손에 신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거 뭐예요? 준서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신발이다. 준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내 카드로 샀어. 유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서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빠 카드로요? 응. 카드 잘 결제됐어. 준서가 신발을 꺼내 신어보았어요. 딱 맞았습니다. 준서는 병실 바닥을 걸어다니며 신발을 확인했어요. 선생님, 딱 맞아요. 그리고 아빠 카드 정말 대단해요. 준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유석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미안해, 준서야. 거짓말해서. 하지만 준서의 환한 웃음을 보니 이 거짓말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엄마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유석이 회진을 돌다가 병실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 밖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 봐요. 토끼가 거북이랑 달리기 했대요. 그래, 누가 이겼어? 거북이요. 천천히 가도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래요. 준서의 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유석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유석은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며 성혜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성혜가 유석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유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 환자분이 잘 견뎌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병원 복지 혜택도요. 성혜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유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죠. 준서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대요. 그래, 우리 아들.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진짜요? 응, 진짜야. 모자가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유석은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유석의 마음속에도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퇴원날 아침이었어요. 준서가 엄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옷 가지며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준서의 목소리가 신이 났습니다. 성혜는 침대에 앉아 준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집에 가자. 유석이 마지막 검진을 하러 병실에 들어왔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집에 가셔서도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성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석이 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 잘 챙겨드려야 해. 네, 선생님. 제가 잘 챙길 거예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유석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준서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준서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응, 집에 가는 거야. 성혜가 준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서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어요. 준서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성혜가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이곳이 제일 편했어요. 역시 집이 제일 좋구나. 성혜가 거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준서가 엄마를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준서는 부엌으로 달려가 컵에 물을 따라왔어요. 성혜가 물을 마시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두고 갈 뻔했다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성혜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유석입니다. 유석의 목소리였어요. 성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성혜는 준서에게 잠깐 병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준서는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었죠. 병원에서 유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석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성혜가 의자에 앉았어요. 유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혜 씨,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유석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병원 복지 혜택으로 처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성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가 제 개인 돈으로 처리했어요. 수술비며 입원비 전부요. 성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해요. 거짓말을 했네요. 하지만 준서가 그 아이가 카드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유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성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는 무슨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성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석에게 깊게 절했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일어나세요, 성혜 씨. 괜찮아요. 유석이 성혜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성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평생 이래도... 아니에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유석이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준서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한테는 카드가 희망이잖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어요. 성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서한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성혜 씨.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성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유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준서를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성혜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석은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갔어요. 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응, 왔니? 아버지가 책을 덮고 유석을 보았어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요즘 어떠냐? 좋아요. 요즘 일이 재미있어요. 유석의 대답에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냥 환자들이 보여요, 이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유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석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유석은 부모님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유석의 마음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2달이 지났어요. 성혜는 회복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병원비는 복지 혜택으로 해결됐지만 밀린 생활비와 월세는 쌓여만 갔어요. 성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엄마 내일부터 일 나가. 엄마 괜찮아요? 좀 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일상생활 해도 된대. 심장도 좋아졌잖아. 성혜가 준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8살 준서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혜는 동네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혜가 손님을 맞이했어요. 설거지하고 홀 청소하고 주문받고 수술 덕분에 심장은 튼튼해져서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성혜는 감사했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거든요. 준서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았어요. 밤늦게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시는 엄마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준서는 학교가 끝나면 골목길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빈 병을 찾아서 주었습니다.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았어요. 하나, 둘, 셋. 1시간쯤 돌아다니면 봉지가 꽤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몸에 무거운 봉지를 들고 고물상에 가져갔어요. 아저씨, 이거요. 오늘은 2,000원이네. 감사합니다. 준서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 베개 밑에 몰래 넣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유석은 바쁜 일정 때문에 준선애와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생각은 났지만 병원 일에 치이다 보니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준서는 잘 지내고 있겠지. 유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됐어요. 키도 조금씩 자랐습니다. 성애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식당 일이 끝나면 밤에 편의점에서 몇 시간 더 일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 건강해. 심장도 좋아졌잖아. 성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술 덕분에 심장은 정말 튼튼했습니다. 오래 일해도 숨이 차지 않았어요. 준서는 자라면서도 계속 빈 병을 주었어요. 이제는 더 멀리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 더 많은 병을 주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유석이 차를 몰고 퇴근하고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때 길 옆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초등학생이 쓰레기통 옆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유석이 자세히 보니 준서였어요. 많이 컸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준서가 빈 병을 주어 비닐봉지에 넣고 있었어요. 유석은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내려서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아저씨. 준서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손에 빈 병을 들고 있었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유석은 준서가 든 비닐봉지를 보았습니다. 빈 병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거 주우러 다니는 거야? 네.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유석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나랑 잠깐 갈까? 어디요? 맛있는 거 먹으러. 유석이 준서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돈가스를 시켜줬습니다. 준서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해. 네, 너무 맛있어요. 준서가 웃었어요. 예전보다 훌쩍 자랐지만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어떻게 지내셔? 잘 지내세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편의점도 가세요. 편의점도? 네. 엄마가 돈 더 벌어야 한대요. 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유석은 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공부는 잘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아저씨처럼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유석은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더 챙겨줘야 해. 며칠 후 유석이 준선의 집 앞에 학용품을 놓고 갔어요. 공책, 연필, 지우개, 그리고 참고서도 함께요.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봉지를 발견했어요. 엄마, 아저씨가 또 놓고 가셨나 봐요. 그러게. 정말 고마운 분이야. 성에도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계속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그 후로 유석은 가끔 준서를 챙겨줬어요. 학용품을 사주거나 밥을 사주는 정도였습니다. 성애가 계시는데 직접 생활비를 주는 건 할 수 없었거든요. 준서는 계속 빈 병을 주었어요. 그리고 번 돈을 엄마 베개 밑에 넣어드렸습니다. 성애는 그 돈을 발견할 때마다 울었어요.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성애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면 더 벌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심장은 튼튼했습니다. 수술 덕분이었죠. 성애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성혜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곧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혜는 알지 못했어요. 밤낮으로 혹사당한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요. 몸은 조용히 가지만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6년이 흘렀어요. 준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이른 봄 14살 준서가 새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 아직은 조금 큰 교복. 예전 그 작은 초등학생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거실로 나왔는데 엄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성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요즘 엄마가 자꾸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엄마, 병원 가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인 것 같아. 성혜가 손을 저었어요. 준서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럼 푹 쉬고 계세요. 제가 일찍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내내 준서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준서는 불안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집 안에 들어서니 엄마가 화장실 앞 복도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준서가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119 불러야 해.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6년 전 그날처럼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한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준서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아저씨가 또 살려주실 거예요. 응급실로 유석이 달려왔어요. 준서를 보자마자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아저씨, 우리 엄마.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석은 준서를 안심시키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어요. 유석은 차트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른 의사들과 상담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수술해도. 유석은 병원 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김장훈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냐? 환자 한 분이요. 췌장암 말기인데. 유석이 성혜의 차트를 내밀었어요. 김장훈이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강성의 이 환자가 누군가? 예전에 제가 심장 수술 도와드렸던 분이에요. 그때 아들이 준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김장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준서라는 이름을 듣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인가? 네. 김장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석이 그 모자를 도와왔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일로 아들이 변했다는 것도요. 예전에는 무기력하고 의미 없이 살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준서를 만난 후로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고 먼저 부모에게 연락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죠. 김장훈은 그게 다 준서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비용은 내가 처리하겠다. 아버지, 그 아이 덕분에 네가 제대로 된 의사가 됐으니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유석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차가웠던 아버지의 눈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술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성혜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성혜는 누워서 움직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준서는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 곁을 지켰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어요. 그래, 잘 봤어? 성혜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준서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 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똑똑해. 성혜가 준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밤 성혜가 유석을 불렀습니다. 준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였어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유석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성혜가 가늘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얼마 안 남은 거 알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우리 준서요. 성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죽으면 준서는 고아가 돼요. 어떡해요? 우리 아들 어떡해요? 성혜가 울먹였어요. 유석은 성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편히 가세요. 준서는 제가 책임질게요. 유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성혜가 유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성혜가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흘 후 성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서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준서가 울부짖었습니다. 유석이 준서를 안았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준서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준서는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던 날 김장훈이 조문을 왔어요. 준서 앞에 섰습니다. 준서야. 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 보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나는 김장훈이라고 해. 유석이 아버지야. 아, 안녕하세요. 준서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장훈이 준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네. 넌 이제 고아가 아니야.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야.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장훈이 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이제 우리가 너를 돌봐줄 차례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유석이 다가와 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준서야. 그날 밤 준서는 엄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의사가 될게요. 엄마 같은 분들을 살리는 의사가 될게요. 약속할게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장훈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창동의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준서가 살던 작은 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준서야, 여기가 내 방이야. 장훈이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깨끗한 책상과 침대, 책장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낯설었습니다. 이제 여긴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렴. 장훈이 준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준서는 새방 책상에 앉았어요. 엄마 영정 사진을 책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열심히 할게요. 꼭 의사 될게요. 준서가 엄마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부터 준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훈의 집에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준서를 챙겨주셨죠. 준서야, 아침 먹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준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밥을 먹었어요. 낯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유석은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왔어요.
예전에는 거의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준서 공부 잘하고 있어요? 응,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이래. 다행이네요. 유석이 미소 지었어요. 준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준서야, 공부하고 있어? 아, 아저씨. 준서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유석이 책상을 보니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도와줄게. 네, 감사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유석이 설명해주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준서야, 넌 정말 똑똑해. 꼭 좋은 의사 될 거야. 아저씨처럼요?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 유석이 준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날 준서가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많이 컸습니다. 이제 17살이었어요. 엄마, 저 고등학생 됐어요. 준서가 엄마 사진에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습니다. 준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밤 1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야, 너무 무리하지 마. 장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준서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모의고사에서 준서는 상위 1%에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놀랐습니다. 이준서 학생, 서울대 의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서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유석의 삶도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새로 온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한지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석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은은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유석은 그런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몇 달 후 유석이 지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괜찮으시면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유석은 지은에게 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덕분에 제가 변했거든요. 어떤 아이인데요? 유석이 준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지은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그리고 선생님도 대단하세요. 1년 후 유석과 지은은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준서도 참석했어요. 아저씨, 축하드려요. 고마워, 준서야.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 유석이 준서를 안았어요. 준서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유석에게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김서연이었습니다. 준서야, 우리 딸 봐. 예쁘지? 유석이 아기를 안고 준서에게 보여줬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아기 손을 만졌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축하드려요, 아저씨. 유석의 가정은 따뜻했어요. 준서는 가끔 유석 집에 놀러 가서 아기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장훈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차갑던 사람이었는데 준서가 온 후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준서야, 오늘 저녁은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 괜찮습니다. 뭐든 좋아요. 아니야. 내 의견도 중요해. 장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유석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날이 다가왔어요. 준서는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수능날 아침 장훈이 준서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준서야,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 해. 네, 감사합니다.
준서가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시험은 잘 봤어요. 준서는 자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합격 발표 날이었어요. 준서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준서가 소리쳤어요. 장훈이 달려왔습니다. 정말이야? 합격했어? 네. 수석이래요. 장훈이 준서를 껴안았어요. 유석에게도 바로 전화가 갔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했어요. 그날 저녁 유석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서야, 정말 대단해. 축하한다. 유석이 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준서는 엄마 사진 앞에 합격증을 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준서의 눈물이 합격증 위에 떨어졌습니다. 6년이 또 흘렀어요. 준서는 서울대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몇 달 전부터 여러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었습니다. 이준서 학생,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좋은 조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특별 연구 프로그램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준서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한강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준서에게 한강병원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엄마를 처음 살렸던 곳, 유석을 만났던 곳,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장훈은 준서의 선택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서야, 우리 병원을 선택해줘서 고맙구나. 당연한 선택이에요. 제게 한강병원은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장훈이 준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지던트 첫 출근 날 아침이었어요. 준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흰 가운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26살 준서는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됐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 됐어요. 지켜봐 주세요. 준서가 엄마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 한강병원 레지던트실에 도착했어요. 이미 몇몇 선배들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서입니다. 신입이구나. 반가워. 나는 3년차 박민수야. 잘 부탁드립니다. 곧 회진이 시작됐어요. 선배 레지던트를 따라 병동을 돌았습니다. 환자 차트 먼저 확인해. 밤사이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야 해. 네, 선배님. 준서는 차트를 꼼꼼히 봤어요. 환자 이름, 나이, 진단명, 투약 내역.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70살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서 레지던트입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너무 어려 보이는구만.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준서도 웃으며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심장 소리 들어볼게요. 청진기를 대고 귀 기울였어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들렸습니다. 준서는 차분히 확인했어요. 회진이 끝나고 아침 컨퍼런스가 시작됐어요. 여러 과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유석도 있었어요. 어제 응급실에 심근경색 환자 왔었는데 의사들이 케이스를 논의했어요. 준서는 귀 기울여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유석이 준서를 불렀어요. 준서야, 점심 먹고 나랑 외래 진료 돌자. 네, 과장님. 점심시간도 짧았어요. 15분 만에 급하게 먹고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오후 2시
유석의 외래 진료실이었어요. 준서가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유석이 환자에게 물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 목소리 톤, 질문하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배워야지. 저녁 6시 외래가 끝났어요.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이번 환자 차트 정리해야 해. 그리고 내일 수술 환자 프리젠테이션 준비. 네, 알겠습니다. 준서는 레지던트실로 돌아가 차트를 펼쳤어요. 환자 정보를 정리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짰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준서야, 야식 먹으러 갈래? 선배가 물었어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저 끝내고 먹을게요. 열심히 하네. 좋아. 자정이 넘어서야 일을 끝냈어요. 준서는 레지던트 대기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 호출기가 울렸어요. 삐삐삐삐. 준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응급실에서 부르는 거였습니다. 이준서 레지던트 응급실로. 준서는 달려갔어요. 응급실에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준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선배 레지던트가 지시했어요. 수행 라인 확보. 준서, 산소 마스크. 네. 준서가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했습니다. 응급 처치가 끝나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준서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잘했어, 준서야. 첫 응급 상황치고 침착했어.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울 게 많네요. 새벽 4시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2시간만 자고 아침 회진을 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됐어요. 새벽 회진, 컨퍼런스, 외래, 응급 호출, 밤샘 당직.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많이 배웠어요. 유석은 틈틈이 준서를 가르쳐 줬습니다. 준서야, 이 환자 차트 봐. 뭐가 문제인지 보여?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는데요. 맞아. 잘 봤어. 이럴 땐 추가 검사가 필요해. 유석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준서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쉬는 날 집에 돌아가면 장훈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서야, 오늘도 고생했어. 괜찮아요. 재밌어요. 밥 먹었어? 아직이요. 어휴, 이 녀석? 얼른 먹어.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며 준서는 하루를 떠올렸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환자 살렸어요. 제 손으로요. 그래, 잘했구나. 장훈이 뿌듯한 표정으로 준서를 보았어요. 준서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배우고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준서가 꿈꿔온 삶이었어요. 레지던트 생활 6개월이 지났어요. 준서는 이제 병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가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삐삐삐삐. 응급실로 환자가 실려왔어요. 준서가 달려갔습니다. 들것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오늘 저녁부터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쓰러졌어요. 엄마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준서는 청진기로 아이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규칙했어요. 심전도 찍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판막에 문제가 있었어요. 보호자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수술비가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 아들이 죽는 건가요?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6년 전 자신과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은 진행됐어요.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준서는 차트를 확인했어요. 환자 정보를 보니 싱글맘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나랑 똑같네 심장병까지. 준서는 당직이 끝나고 유석을 찾아갔어요.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과장님, 잠깐 상담 좀 할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유석이 커피를 내밀었어요. 준서가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응급실에 아이가 왔었어요. 8살 남자아이요. 응, 심장 수술한 아이. 네. 그 아이 보니까 예전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유석은 준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게다가 심장병까지.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하자. 내가 먼저 처리할게. 정말요? 응. 우리 둘이 나눠서 하면 되지.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며칠 후 준서가 은행에 갔어요. 마침 레지던트 월급을 받은 참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돈이었어요. 준서는 돈을 인출했어요. 봉투에 넣어 유석에게 가져갔습니다. 선배님, 제 몫이에요. 안 줘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제 월급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유석은 준서의 눈을 보았어요. 단단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준서야. 병원 복지팀을 통해 조용히 처리됐어요. 아이 엄마는 퇴원하는 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건강하세요. 아드님 잘 키우시면 됩니다.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준서를 올려다보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준서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집방으로 돌아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카드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준서는 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아빠, 이 카드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준서가 카드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이 카드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이었어요. 준서는 카드를 다시 서랍 깊이 넣었어요.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이어갈게요. 며칠 후 유석과 준서는 병원 옥상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그때 네가 나한테 카드 내밀었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저도요. 선배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유석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 네.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후 준서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할머니, 약 잘 드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나가고 준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준서의 책상 서랍 깊숙이 아버지의 카드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 카드는 쓰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준서를 통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이 결국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준서는 매일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예요.